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역시나 어제 윤석열 손바닥 왕자 논란 이후 보수 진보할 거 없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지자가 토론회마다 왕자를 써줬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측에선 또 말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지지자가 한번 적었는데 그게 지워지지 않아서 그대로 방송에 나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민들의 팩트체크를 통해 회차마다 손바닥에 왕자를 적었다는 게 탄로가 나면서 윤희석 대변인은 같은 동네 사는 연세 높은 여성 지지자 한 분이 토론회 할 때마다 왕자를 써줬다, 3차 때부터 써준 것으로 파악되는데 5차 때 유독 크게 쓰면서 대중에 알려진 것 같다 라고 입장을 밝힌 거죠. 이 해명 또한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많은 시민들 또한 변명할 때마다 웃기다,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고 싶은 사람 아니냐, 저런 식으로 주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니 능력 미달을 주술로 때우려고 하는구나,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캠프 해명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그 지지자는 곧 개최될 6차 토론회 직전에도 나타날지, 과연 3에서 5차 토론회 그 지지자와 같은 사람일지, 더 중요한 건 이런 지지자라는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기꺼이 손바닥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이제 주권자 국민은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손바닥에 적어 윤석열에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 윤석열의 저러한 어설픈 해명에 여야 모두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분명히 저렇게 3차 토론 이후부터 손바닥에 왕자가 쓰여진 채 나왔죠. 중요한 건 이렇게 무속인도 셀프 부적 쓰는 법이라며 영상을 올렸는데, 임금 왕자는 말빨이 딸리거나 가기 싫은 자리에 가야 될 때 이런 걸 적는다고 하죠. 윤석열 씨가 토론에 나가기 너무나 싫어하는 것도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래서 왕자를 쓰면 그게 뭐 달라진답니까? 가수 이승환 씨도 이렇게 패러디를 하기도 했는데요. 조선일보에서도 이걸 보도했네요. 이외로도 각종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간절히 원하면 왕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씨 패러디죠. 이렇게 야권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왕자 윤석열, 김종인 만날 때 무속인 데려갔단 보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대선이 주술 대선으로 가고 있냐 라는 홍준표의 지적, 최순실과 뭐가 다르냐, 유승민의 지적도 나왔는데 결국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다시 대선판에 나오게 생겼네요. 그럼으로써 제2의 박근혜라는 얘기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이비 종교 지도자같이 구는 야당 후보, 과거 오방색 타령하던 최순실 같은 사람과 윤석열 후보는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야권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이로써 사실상 윤석열은 끝났다는 반응도 압도적입니다. 아예 이마에 쓰고 나오지 그랬냐? 모지리 중에 왕 모지리가 나타났다. 본인 의혹, 부인 의혹, 장모 의혹, 망언도 모자라 어떻게 이런 짓까지 국민을 뭘로 보고 이렇게 수준을 떨어뜨리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면 겨우 높아진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 어떻게 떨어질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이 중요하긴 하다만 그렇다고 진짜 무당을 데려오면 어떡하냐? 라는 댓글이 여기저기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죠. 민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윤석열의 왕자를 보니 최순실 생각난다 그러면서 최순실 이야기가 다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외로도 부적선거, 무당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김병민 대변인의 해명도 거짓말임이 탄로가 났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윤석열의 행보에 여야 할 거 없이 혀를 끌끌 차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의 현실입니다. 이외로도 언론도 많은 보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포털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윤석열 이야기로 뒤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 왕자보다도 사실 고발사주 논란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은 차라리 이걸로 욕먹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윤석열의 청탁 고발은 국기문란행위나 마찬가지고 이것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들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인데요. 이건 그냥 윤석열 개인이 희화화되고 욕먹고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한편에선 드네요. 이건 이거고 고발사주는 고발사주라고 끝까지 기억하고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늘 새벽 또 CBS 노컷뉴스의 단독인데요. 화천대유 김만배가 박영수 인척에 100억이나 건넸다는 소식이 드러난 거죠.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법인으로부터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중
100억을 분양대행업체 A사의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이 대표가 박영수 전 특검과 친인척 관계라는 거고요. 무슨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추후 갚을 예정인지 등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박영수 전 특검은 이런 식으로 투자한 사실도 없고 특검에 가서도 전혀 관여한 바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본인의 딸은 화천대유가 직접 추진한 아파트 미분양분을 분양받기도 했죠. 그 아파트는 시세 6, 7억 원이었고 지금은 2배가량 올라 15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곽상도 아들 50억이 워낙 임팩트가 커서 잠시 묻혀있는 것뿐 이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연의 일치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19억 원에 매입했던 것도 윤석열 측은 우연의 일치라고 넘어가려 했죠.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결국 박영수, 윤석열은 박근혜 최순실 구속으로 전 국민에게 인기였고 뒤에선 못된 짓들은 다 했다. 자꾸만 최순실 냄새가 난다. 화천대유는 캐면 캘수록 법주인과 당시 한나라당 게이트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곽상도 리스크를 털고 이재명 게이트 총공세,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곽상도 사태로 한숨 돌린 국민의힘, 말이 되는 보도입니까 이게? 곽상도 사태로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냐고요? 민주진영이었다면 사태로 꼬리 자르기 하나, 이런 식으로 얼마나 비판했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할 따름인데요. 국민의힘이 2030 세대 분노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고 곽상도가 사퇴해서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라 하고, 야권 주요 인사들은 곽상도 사태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했다 하고 당 대권 주자들도 그렇게 높이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곽상도 논란 제기된 직후부터 조기 수습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고 강경 대응도 이어갔고, 초선 7명은 기자회견 열어서 곽상도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이준석 대표는 밤에도 제명 논의를 위해 최고위를 소집했고, 당 대권 주자들도 앞장섰고, 그 결과 곽상도 자진 사퇴로 2030 세대 민심 위반을 수습할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야, 진짜 뭐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민주진영이었으면 어땠을진 안 봐도 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려고 해도 곽상도 아들 50억은 어떻게든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인척에게 100억 원 넘겼다는 얘기도 나왔고 앞으로 쏟아질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당연히 많은 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국민들을 갖고 노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장재원, 박덕흠, 이외로도 전복민, 윤희숙, 이준석 부친 등 주목해야 될 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청탁 고발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